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이즈 정리 사후 확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제8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률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통계 분석의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확률을 알아야, 이 확률 분포를 알아야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다루는 이 확률 분포는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스스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확률 변수, 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수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확률 변수란 표본 공간에 각 표본점의 수치를 부여하는 규칙 또는 확률 실험의 결과로 결정되는 수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면은 우리가 표본점으로 표본 공간에 표본점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 표본점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실험을 우리가 한다고 합시다. 그때 표본 공간이 S고요. 그 다음에 앞면을 H 그리고 뒷면을 T로 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수식으로 표시를, 이 동전 하나 던지는 실험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표본점 H와 앞면과 뒷면이죠. T를 확률 변수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앞면 H와 뒷면 T를 실수화해야 합니다. 자, 앞면과 뒷면 대신에 요 H와 T 대신에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1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0을 부여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과 1이 되겠죠? 1이. 자, 이 경우 1이 나올 확률은,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확률은 확률 변수 X가 1인 경우죠. 즉,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의미해요. 따라서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확률은 두 개, 표본 공간의 앞면과 뒷면 H와 T니까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자, 정리합니다. 확률 변수는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이 이와 같이 x1부터 시작해서 2, 3 해서 n까지 이고요. 자, 어떤 확률 변수가 동전 던지기 실험에서는 확률 변수가 x가 취할 수 있는 것은 1과 0이었어요. 자, 그와 같이 확률 변수 x가 이와 같이 x1부터 해서 xn이고요. 그리고 이들 각각의 값을 취할 확률을 갖다가 P1, X1은 P1이고요. X2가 나올 확률은 P2, X3이 나올 확률은 P3 이고, 그리고 XN이 나올 확률을 PN이 주어질 때 이 변수 X를 우리는 확률 변수 또는 확률 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수라고 많이 하고요. 해서 확률 변수 또는 확률 변량 또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래요. 이러한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x는 실제 실현값 xi에서 확률을 xi가 나올 확률 또는 p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어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확률 분포란 어떤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과
이 값들이 나타날 확률을 표시한 것을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어떤 확률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과 이 값들이 나타날 확률을 확률 변수가 앞에서 우리가 동전을 던지면은 취할 수 있는 값이 0과 1이었는데 1과 0이었죠. 그러면 0과 1이 나타날 확률이 아까 2분의 1,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죠. 이와 같이 이 값들이 나타날 확률을 표시한 거예요. 자,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 모든 값들이죠. 모든 값들과 그리고 이 값들이 나타날 확률을 표시한 것이 바로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나 우리가 이 확률 분포를 표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혹은 함수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분포를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를 우리는 확률 함수라고 해요. 함수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확률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함수,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 확률 변수 어떤 값 x가 취하는 값 xi와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 x가 xi를 취하는 확률과의 대응 관계가 바로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 예에서 우리가 앞에서 동전 던지기 실험을 했었는데 이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는 경우 0을 똑같이 부여를 했었죠. 이때 확률 변수 x는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확률 분포 P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였죠. 뒷면이 나오면은 T가 나오면은 0.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면은 우리가 1을 부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면 H. 해서 이렇게 우리가 T는 0, H는 1로 이렇게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과 1. 이와 같이. 그리고 0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앞면, 뒷면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그리고 1이 나올 확률도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요 대응 관계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과 그 다음에 그 값이 나올 확률 이와 같이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래프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0이 나올 확률 2분의 1 1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이와 같이 2분의 1 이렇게 분포표와 혹은 분포 그래프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확률 변수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표본 공간으로부터 실수로의 사상을 말해요. 표본 공간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했을 때 표본 공간에 하나하나 기호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기호에다가 숫자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그 표본 공간의 표본점, 그 원소죠. 원소에 대해서 수치를 부여한 함수가 바로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1,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앞에서는 동전 하나 있는데 두 개 던지는 실험을 갖다가 실험을 통해서 표본 공간에다가 표시를 하면은 우리가 함수식으로 수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와 같이 앞면과 표본 공간이 되겠고요. 앞면과 뒷면, 뒷면과 앞면, 뒷면과 뒷면 이렇게 되겠죠. 네 가지가 되겠죠. 이 경우의 수는. 자, 이 실험에서 각각의 원소들이 나타날 확률은 네 개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확률 변수 x를 여기서 우리가 요 각각의 원소들이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확률 변수 x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할 거예요. 즉 앞면의 수로 정의할 거예요. 앞면의 수만큼 숫자로 표시하면 되겠죠. 앞면의 수로 정의를 할 때 요 확률 변수 x의 가능한 값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앞면의 수로 그 숫자를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면은 당연히 앞면의 수니까 두 개, 2로 표시할 수 있겠죠. 확률 변수 x, 첫 번째 x1은 2.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앞면의 수가 하나죠. 하나고 이 경우도 하나. 근데 이 경우도 앞면 뒷면이니까 확률 변수 x는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0으로. 이와 같이 이 경우 동전 두 개를 던질 경우 확률 변수 x를 앞면의 수로 정의를 하면은 이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과 1과 2가 되겠죠. 이와 같이 확률 변수 x를 앞면의 수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값은 2와 1과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와 확률을 알아볼게요. 자, 이 경우 0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0이 나올 확률? 요 확률 변수 x가 0이 나올 확률은 0이 나올 확률이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두 개 던졌는데 뒷면만 나오는 경우에 그 확률을 말해요.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요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죠. 앞면, 뒷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뒷면, 앞면이 나오는 경우. 자,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경우예요. 두 가지죠. 두 개죠. 이것 또는 요게 돼요. 따라서 요 각각의 요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에다가 뒷면, 앞면이 나올 확률을 더해주면은 바로 요 1이 나올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2가 나올 확률 변수 x가 2가 나올 확률은 뭐예요? 전부 다 앞면이 나온 경우죠. 두 개를 던졌을 때. 두 개를 던졌을 때. 따라서 이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전부 앞면이 나온 경우는 2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2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요게 되겠죠. 요거 이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은 그 값이 되는 그 값이 되는 그런 사건의 확률의 합이에요. 확률의 합.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은 그 값이 되는 그런 사건의 확률의 합. 그런 사건의 확률의 합이 됩니다. 따라서 확률 변수 x의 각 값에 대한 확률은 자 2가 나올 확률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2가 나올 확률은 하나였어요. 하나. 앞면이 나오는 경우죠. 4개 중에서 한 가지죠. 4개 중에서 한 가지. 4분의 1이죠. 따라서 그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은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개였었어요.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경우와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4개 중에서 표본 공간의 그 근원 사건 원소 표본점은 4가지였습니다.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해서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니까 4분의 2,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0이 나올 확률은 전부 다 뒷면만 나온 경우죠. 하나 있었죠. 하나. 4개 중에서 하나. 보세요. 이 경우는 두 가지니까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은 4분의 2죠. 그러니까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이에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은 그 값이 되는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이 바로 확률이 됩니다. 자, 예제 1을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앞면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뒷면인 경우죠. 0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죠. 4일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확률은. 그 다음에 뒷면, 앞면, 뒷면 두 가지니까 이 경우는 2분의 1, 2분의 1 근원 사건의 합이에요. 그 값이 되는 근원 사건의 합이 바로 그 값이 나올 확률이 되니까 2분의 1, 2분의 1 더해서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2니까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4개 중에서 하나니까 이 경우는 4개 중에서 2개니까 4분의 2,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요 분포 표로 표시를 하면은 대응해서 값과 그 값이 나올 확률을 이렇게 대응 관계로 우리가 분포로 표시하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확률, 분포, 표가 되겠죠. 이 경우는 요 동전 두 개를 던진 경우는 요 경우의 수가 네 가지인데 요 확률을 갖다가 전부 다 그 사건들의 확률을 어떤 실험의 그 사건들의 확률을 전부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 확률은 100%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입니다.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영역은 모두 실수값이에요. 실수값. 그리고 특정 값에 따른 확률을 정리한 표를 우리는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영역은 모두 실수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을 정리한 표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표로 나타나면 확률 분포표, 그래프로 나타나면 확률 그래프가 되겠죠. 이상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확률 변수와 확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확률 변수에는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산형 확률 변수, 연속형 확률 변수가 있는데 우선 이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은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정수이고요. 그리고 셀 수 있을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 혹은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생산한 TV에서 나온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이 확률 변수 x는 0에서 100까지의 그 정수만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그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됩니다. 자, 이어서 확률 변수 x와 이산 확률 변수 전 사건 표본 공간에 이같이 A, B, C에서 땡땡땡에서 요 각각의 근원 사건 A, B, C 땡땡땡에 부여된 수치 A의 x1, B의 x2, C의 x3 예를 들어서 뭐 1, 2, 3 땡땡땡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어느 값인 것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해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요 확률 변수 x가 x1, 2, 3, n이라고 했을 때 요 x1, 2, 3, xn은 확률 변수의 실현값이 되겠죠.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1, 뒷면이 0,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게 확률 변수의 실현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의 실현값 x1, 2, 3, n을 우리는 값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들 값이 0, 1, 2, 0, 1, 2, 3, 4 등등과 같이 각각의 값을 취하는 거죠. 각각의 값을 취할 때 이 확률 변수 x를 우리는 이산형 확률 변수 혹은 줄여서 그냥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즉 셀 수 있을 때를 말해요. 동전을 우리가 하나를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되는데 앞면 1, 뒷면이 0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실현값을 우리는 0, 1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죠. 이런 경우 셀 수 있을 때 이 확률 변수 x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률 변수가 이산점에서 0이 아닌 확률을 가지는 확률 변수가 바로 이산 확률 변수예요. 이산 확률 변수.
각각의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당연히 확률 변수 x의 각각의 그 실현값들 x1, x2, x3, xn에 대한 그 확률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확률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도 표시하고 그냥 P로도 표시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도 많이 표시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혹은 PXI로도 표시를 하고요.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동전 던지기에서 0이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 1, 뒷면 0인데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둘 중에 하나니까 이와 같이 어떻게 정해져 있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우리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질량함수. 그리고 확률함수를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자, 확률 어떤 특정 값이 나타날 확률은 PI일 때, 즉 확률변수 X가 어떤 특정 값일 때 PI 확률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확률변수 XI가 아닌 다른 곳 XI 이외의 X일 때는 0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PX가 확률함수가 PI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의 특성인데 확률 변수의 모든 실현값xi에 대해서 요 값에 대해서 확률이 결정되어 있을 때 정해져 있어요. 그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특정 값에 대해서 확률이 결정되어 있을 때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요 확률 질량함수 PI는 확률이죠. 당연히 확률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다가 만족해요. 첫째, 요 PI는 당연히 확률이니까 0%와 100%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전확률은 당연히 앞에서 우리가 동전전지기 했을 때 2분의 1, 2분의 1 전부 다 더하면은 어떻게? PI 0 나올 때 2분의 1 그 다음에 1이 나올 때 2분의 1 더하면은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 1 전확률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 확률을 갖다가 각각의 값에 대해서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갖다가 전부 다 더해버리면 그 표본 공간에 있는 확률을 전부 다 더하면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확률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금의 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사위 자체가 눈금 하나가 1, 두 개, 2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온 눈금의 수가 수치로 그대로 우리가 수치로 부여하면 되겠죠. 해서 그대로 확률 변수 x의 실현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확률 변수 x는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수는 1부터 6까지죠. 이렇게. 실현값은 1부터 1, 2, 3, 4, 5, 6이 됩니다. 그리고 요 눈금, 어떤 눈금도 전부 다 6개 중에서 하나죠. 6개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어떤 눈금도 똑같이 나오죠. 6개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확률함수 PI는 어떻게?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 6분의 1이 돼요. 확률함수 PI는 6개 중에서 하나니까. 따라서 PI, 확률함수 PI는 6분의 1이 되고 이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나면은 주사위 눈금의 확률 분포는 어떻게?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해서 쫙 6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균등 분포를 이루고 있죠. 이와 같이 해서 확률 분포를 주사위를 던질 때 확률 분포는 이렇게 돼요.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앞에 그 확률함수 PI는 앞에서 첫 번째 0과 1 사이 전부 다 6분의 1이니까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죠. 1보다는 작아요. 1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이 확률들을 전부 다 더하면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전부 다 더하면은 얼마가 돼? 전확률 1이 되죠? 1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더하면은 1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그 확률함수 pi는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확률 질량 함수의 특성, 요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